문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마치 홀린 듯 쉽게 되는 책이 있죠. 바로 문구 브랜드 아날로그 키퍼를 운영하시는 문경현 작가님의 나의 문구 여행기입니다. 그 책을 보면 중간 지점을 넘어서 끝으로 달려가는 중에 브랜드를 만들기로 한 뒤에 스스로 묻습니다. 나에게 문구란 무엇인가? 작가님은 온기를 담아 오래도록 남기는 일, 시간이 흘러도 나의 찬란한 시절을 내내 간직해주는 믿음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셨더라고요. 이 질문이 저에게도 참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었습니다. 나에게 문구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눌 레코디아라고 합니다. 저는 손으로 쓰기라는 것을 배웠을 때부터 문구를 좋아했고 지금은 12가지의 기록을 적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경현 작가님의 책을 읽고 썼던 독서 기록에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이 이렇게 적혀 있네요. 찰나를 영원으로 만들어주는 도구, 그리고 증인, 증거의 의미를 갖고 있는 witness. 제게 문구란 찰나의 순간을 영원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이면서 제 삶의 투쟁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멈출 수 없고 생각보다 빠르게 순식간에 흘러가 버립니다. 올해는 어떤 노트를 쓸까 설레면서 다이어리를 고르던 게 딱 작년 이맘때인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2022년 10월 저는 요새 그 설렘을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설레는지 벌써 2023년처럼 느껴지기까지 해요. 이 시간은 내가 기억하려고 모아두지 않는 이상 붙잡을 수도 없고 또 망각에 의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기면 그 시간은 종이 안에서 영원히 됩니다. 아무리 작고 별거 아닌 일상이라도 그것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쓰던 교과서를 정리하다가 친구와 연필로 낙서해둔 자국, 오랫동안 매일 쓰지는 못했더라도 다이어리를 사고 채워둔 몇 장의 페이지를 보면 웃음이 나기도 하고 가끔은 그때의 내가 안쓰럽기도 하잖아요. 영원으로 남은 찰나들은 이렇게 현재의 나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남깁니다. 그래서 일기를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라고 하나 봐요. 문구는 이 기능을 충실히 함께 해줄 도구입니다. 도구라는 말에 주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이지만 어디까지나 이용하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도구로 써내려간 나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구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 경험은 더욱 다채롭고 흥미로운 것이 됩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으로 남는 거죠. 문구점에서 다이어리를 골라들고 집에 가는 길은 늘 설렙니다. 어떤 스티커와 어떤 펜으로 꾸밀지 생각하느라요. 찰나를 영원으로 남겨줄 도구들은 그것들을 고르고 풀어보고 사용하는 그 모든 경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witness. 문구는 저에게 증인이기도 하고 증거이기도 합니다. 현생을 살아갈 때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집중하지만 문구를 사용할 때만큼은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구를 쓰지 않는 다른 시간 동안 켜켜이 쌓아왔던 나의 성장과 변화를 묵묵히 판단 없이 목격한 증인입니다. 저도 최근 1년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남들과 똑같이 대학을 나와 인턴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회사에 다닌 지 2년째 되던 때쯤 기록 없이 회사에 다니던 그 시간이 그냥 회사에 다닌 기간이라는 한 덩어리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못내 아쉬워 손바닥만한 귀여운 다이어리를 골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1년 내내 쓴 한 권의 기록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록을 하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된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꾸미는 데에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서 줄글로 줄줄 써내려가는 게 더 맞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다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해도 사랑하는 문구로 기록을 해나갔고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아날로그 키퍼 스페이스 다이어리에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적었습니다. 그런데 평일엔 매일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더라고요. 세어보니 하루 중 12시간이나 회사나 회사와 관련된 것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 근무 시간 8시간, 회사에서 보내는 점심시간 1시간, 왕복으로 통근 2시간, 회사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1시간. 갑자기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록엔 회사가 좋다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3달 동안 퇴사하고 싶다는 내용이 제 일기를 꽉 채웠습니다. 사실 회사는 저와 매우 잘 맞는 곳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행복한 노예라고 부를 정도로요. 화장하고 옷 고르고 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서울에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 회사 위치가 서울이 아니었고요. 유명한 글로벌 대기업이었고 늘 칼같이 퇴근했고 부당한 요구나 회식도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저의 좋은 점을 알아봐주는 좋은 상사를 만나기도 했고요. 다른 것보다도 역사의 기록에 남은 기업이라는 점이 특히나 자랑스러웠던 것 같네요. 그럼에도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건 제가 사랑하지 않는 일에 하루 중 반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과 최저시급을 받더라도 내가 행복한 일을 하는 것이 내 상사처럼 되는 것보다는 좋을 거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꽤 큰 변화인데 저의 기록에 남은 증거들 때문에 변화는 계속 생겼습니다. 제 노트 중에는 공간감이 있는 낙서를 하던 게 있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3D 그래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막 배우다 보니 디자인 공부에 대한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낮에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저녁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에 22학번이 되었지만 최소한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도 최저시급은 면하게 된 거죠. 작년과 올해까지 겪었던 이 치열한 나 찾기에 대한 고민과 변화의 모든 순간에 문구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구란 찰나를 영혼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이자 제 치열한 투쟁의 증거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당신에게 문구란 무엇인가요? 저도 궁금하네요. 부디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2권의 다이어리와 6자루의 만년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구들과 함께하는 찰나들을 영상으로도 기록해서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것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